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아니면 더 토해내야 할까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너스처럼 느껴지는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악몽 같은 추가 납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국세청이 특별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내년 1월에 받을 환급액을 지금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긁을 때마다 쌓이는 공제,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다던 그 이야기, 현금 영수증은 또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배우자가 쓴 돈까지 공제가 된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제 대상일까요? 제대로 모르면 수십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작년에 카드값 2천만 원 썼는데 올해는 2,100만 원 썼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신 분들,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신 분들, 영화관 가고 책 사신 분들 모두 다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매년 수백만 명이 공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환급액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챙기면 2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결혼하셨나요? 아이를 낳으셨나요? 월세 사시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됩니다.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진짜 현금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엔 안 됐던 게 올해는 됩니다. 법이 바뀌면 혜택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당신의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이제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까지 보내줍니다. 당신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라고 말이죠.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절세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돈, 홈택스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만 입력하면 내년 1월에 받을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썼다고요?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 썼다면 공제율이 달라서 계산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당신의 13월 월급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제대로 챙기는 사람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월세, 카드값, 부모님 봉양까지 당신의 모든 지출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챙기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13월 급여를 늘려줄 실전 꿀팁을 모두 공개합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이 쫙 나옵니다.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체크카드는 얼마인지, 현금 영수증은 또 얼마인지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공제 금액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땡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대리가 작년에 카드로 1,200만 원을 썼다고요? 안타깝지만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썼다면 1,500에서 1,250을 뺀 25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썼느냐입니다. 신용카드로 긁으면 15%만 공제됩니다. 250만 원의 15%는 3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입니다. 250만 원의 30%면 75만 원입니다. 차이가 거의 2배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아직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무려 40% 공제입니다. 버스비, 지하철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 본 것도 40%입니다. 재래시장 가서 채소 사고 생선 사면 공제율이 확 올라갑니다. 영화 보러 가신 분들 계시죠? 책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공연 보러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다 30% 공제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김대리가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어치 장을 봤습니다. 100만 원에 40%니까 4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대중교통비로 50만 원을 썼다면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영화도 10번 정도 봤습니다. 30만 원 정도 쓴 것 같네요. 이것도 9만 원이 공제됩니다. 합치면 벌써 69만 원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37만 5천 원과 합치면 106만 5천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7천만 원 넘으면 250만 원까지입니다. 김대리는 5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공제가 더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다음에도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만큼 써야 되지만요. 그리고 올해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보다 5% 더 많이 썼다면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천만 원 썼고 올해 2,100만 원 썼다면 5%는 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에서 5%는 105만 원이니까 기준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5만 원이 더 공제되는 겁니다. 소비가 늘어난 걸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개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월세로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또 공제 안 됩니다. 중복 공제는 안 되거든요. 사업 목적으로 쓴 돈도 안 됩니다. 보험료는 원래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부금 세액 공제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산 것도 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습니다. 학원비는 조금 복잡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만 됩니다. 초등학생 수학학원은 안 됩니다. 5살 아이 피아노 학원은 됩니다. 그리고 가족카드 사용분도 공제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것까지 다 합산됩니다.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20살 넘었어도 괜찮습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카드는 안 됩니다. 동생이나 누나 카드 쓴 건 공제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직 기간에 쓴 것만 공제됩니다. 3월에 입사했으면 3월부터 12월까지만 인정됩니다. 1월, 2월에 쓴 건 카운트 안 됩니다. 퇴사 후에 쓴 것도 안 됩니다. 구직 활동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휴직은 괜찮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 쓴 것도 다 공제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홈택스로 돌아가 봅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을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에 소비가 확 늘어나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고 명절 용돈도 주고요. 그걸 미리 계산해서 넣으면 내년 1월에 받을 환급액이 딱 나옵니다. 그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2달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하면 됩니다. 체크카드로 바꿔서 쓰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전통시장 가서 장 보면 40% 공제입니다. 영화 한 편 더 보고 책 한 권 더 사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공제액이 쌓이는 겁니다. 이제 카드 한번 긋는 것도 전략입니다.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계산하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잡한 걸 누가 다 챙기겠습니까?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 다르고 사용처마다 또 다르고 한도는 또 따로 있고요. 매년 수백만 명이 공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특히 월세 사는 분들 많으시죠? 월세액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최대 75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월세 1,000만 원 내면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겨우 8만 명입니다.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몰라서 귀찮아서 복잡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로 분석합니다. 당신이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국세청이 먼저 알아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라고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올해는 그 대상자를 1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작년 8만 명의 거의 2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보냅니다. 과거 연말 정산 기록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위력입니다. 이제는 세무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평균 환급액이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잘 챙기는 사람은 200만 원도 받습니다. 차이가 4배입니다.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돈이 150만 원인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여행 한번 가기 충분합니다. 아이 학원비 몇 달치가 됩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홈택스 미리 보기 서비스가 바로 이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라는 거죠.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결혼하면 배우자 공제가 생깁니다. 아이 낳을 계획이신 분들은요? 출산, 입양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입니다. 셋째부터는 70만 원씩 공제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공제도 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공제가 있고요. 이 모든 걸 국세청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당신은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돈 내고 맡겼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확인하면 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신청 끝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혜택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국민이 편해집니다. 연말 정산이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카카오톡 한 통이면 수십만 원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진짜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국민 돈을 챙겨주는 시대입니다. 52만 명에게 보낸다는 그 메시지,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럼 국세청이 당신을 찾아냅니다. 이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절세달인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13월 월급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연말 정산입니다. 복잡하고 귀찮아서 대충 넘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넘기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올해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로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내년 1월에 받을 환급액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2달 동안 조정하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소비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푼, 두 푼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출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전통시장 가서 장 보는 것,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것, 영화관 가서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 다 공제가 됩니다. 일상의 소비가 절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똑똑하게 챙길수록 가족이 여유로워집니다. 5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효도 여행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어떨까요? 아이 교육비 몇 달치가 됩니다. 200만 원이면요? 가족 전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원래 내 돈이었던 걸 돌려받는 겁니다. 세금으로 냈던 걸 환급받는 거니까 안 받으면 그냥 국가에 기부하는 셈입니다. 물론 세금 잘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 권리입니다.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당당하게 챙기면 됩니다. 올해는 특히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52만 명 맞춤형 안내 대상에 들어가세요. 카카오톡으로 오는 그 메시지 꼭 확인하세요. 그게 돈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십니다. 자녀가 챙겨드려야 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얘기해주세요. 다 같이 챙기면 다 같이 이득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미리 보기 클릭하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입력하세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계산 버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내년을 바꿉니다. 그 5분이 가족의 미소를 만듭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입니다.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 돌려받을 건 꼭 돌려받으세요. 그게 현명한 경제 생활입니다. 올해 연말 정산으로 받은 돈으로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 해보세요. 그 선물이 당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대로 챙긴 결과입니다. 13월의 월급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내년의 웃음을 만듭니다. 똑똑한 절세로 여유로운 삶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 정산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